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고민 속에서 지금의 삶이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니체의 명언은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인생 수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명언은 가볍게 흘려듣기보다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할 말들입니다. 니체의 명언은 삶을 위로하기보다는 삶을 깨우는 말입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니체의 명언들은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할 이야기이며, 지금의 삶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잠시 멈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니체가 남긴 깊은 명언들을 차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멈춰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민이 당신 인생을 망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고민할 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간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고민은 신중함처럼 보일 수 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지나친 고민은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멈추게 만든다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행동하지 못한다. 이 선택이 맞는지, 저 선택이 더 좋은지, 실패하면 어떡할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낸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고민의 대부분은 실제로 필요한 생각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생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처럼 보인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완벽한 확신 속에서 행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미리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확신을 얻기 전까지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은 길어지고 결정은 늦어지고 기회는 지나간다. 니체는 말한다.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이지 행동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에 머물러 버린다.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설득한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야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니체는 인간이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선택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려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한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선택이 인생을 정체시키기도 한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서만 삶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보았다. 많은 고민은 사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행동을 하면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니체는 말한다.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니체는 타인의 시선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시선을 끊는 순간 고민도 줄어든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고민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걱정 중 많은 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의 시간을 소모한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삶을 낭비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고민이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다. 니체는 인간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요한 생각은 하고 불필요한 생각은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강한 인간의 특징이다. 결국 니체가 말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쓸데없는 고민은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행동할 기회를 빼앗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계속 고민만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른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계속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당신을 망치는 인간관계의 특징 5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당신을 망치는 인간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한다.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기보다 문제만 바라본다. 겉으로 보면 그저 힘든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부정적인 태도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불평 속에 머문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다. 조금씩 의욕이 사라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두 번째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질투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군가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보았다. 강한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극으로 삼는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키기보다 타인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성취조차 편안하게 누릴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는 대중의 생각만 따르는 사람이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무리 인간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다. 남들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다. 이런 태도는 안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도전하기보다 평균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도전을 막는 태도가 숨어 있다. 그건 너무 어렵다. 괜히 실패하면 어떡해. 지금도 충분히 괜찮잖아. 이 말들은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린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용기를 조금씩 약하게 만든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게 된다. 다섯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한다. 상황이 나빠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장의 시작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진다. 한쪽은 계속 책임을 떠안고 다른 한쪽은 계속 회피한다. 결국 이 관계는 누군가를 지치게 만든다. 니체는 강한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성공도 자신의 것이고 실패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순하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라.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당신이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반대로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니체는 말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 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답을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인생을 깨우는 니체의 삶의 지혜 명언.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멈춰 서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니체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니체는 단순히 세상을 설명하려 했던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철학자였다. 그의 말은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을 깊이 이해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니체의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문장이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는 니체의 태도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니체는 삶 속의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은 시련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어려움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니체의 또 다른 말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사람이 방향을 잃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린다. 하지만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인간이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스스로를 믿지 않을 때 쉽게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려는 태도.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생각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인간이 대중의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종종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대중이 말하는 성공, 대중이 말하는 행복, 대중이 말하는 삶의 기준. 하지만 니체는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니체의 철학은 또한 고독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머무르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고독이 인간을 깊게 만든다고 말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니체의 말 속에는 삶을 긍정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 삶에는 기쁜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니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삶의 일부라는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이다. 니체의 말은 때로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그는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기보다는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철학 속에는 인간이 더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진다.
니체의 명언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그의 말은 삶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려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니체의 삶의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삶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깨우는 니체의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른다.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이것부터 끊어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관계 속에 머물고, 같은 습관을 유지한다. 그래서 니체는 말한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인생은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바라본 인간의 삶 속에는 성장을 막는 몇 가지 습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무엇을 끊어야 할까? 첫 번째는 대중의 시선을 끊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시선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안정적인 선택, 평균적인 선택,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대중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는 삶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의 시선을 끊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실패처럼 느낀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머무르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인간을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는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하지만 반대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도 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흐려질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쉽게 의심한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나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인간이 지금의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모두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쉽게 사라진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의심하는 습관을 끊는 순간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니체가 말한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대중의 시선을 끊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인생은 거대한 변화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니체는 인간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고 말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이 되라고 말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을 돌아보라.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하는 대중의 심리.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니체는 이 대중의 세계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종종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옳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좋아하게 된다. 어떤 생각이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 니체는 이런 현상을 대중의 심리라고 보았다. 대중은 안전함을 원한다. 튀지 않기를 원하고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생각을 숨기고 다수의 의견에 맞춰 행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을 말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접어두고 대중 속에 섞이는 길을 선택한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했다. 그는 대중 속에 있을 때 인간의 개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점점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평균적인 생각과 평균적인 가치관이 대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평균을 벗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이 반드시 대중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대중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정말 옳은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인간은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대중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중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독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자신의 시대에서 대중에게 쉽게 이해받지 못한 철학자였다. 그의 사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생각에 맞추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니체가 말한 대중의 심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이 대중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중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대중의 생각을 듣되 그 생각이 전부라고 믿지 않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하되 그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보았다. 대중의 심리는 인간에게 편안함을 준다.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에게 용기를 요구했다. 대중 속에서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니체가 말한 대중의 심리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대중이 만들어 놓은 생각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인간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중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에게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이익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을 뿐이다. 니체가 보기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욕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한 행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정말 그것이 순수한 행동인가? 혹시 그 행동 속에 자신의 만족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왔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한다. 니체는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했다. 인간의 행동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다. 하지만 니체는 이 이기심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았다. 니체의 철학에는 권력 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힘을 확장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 욕망이 바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이기심을 억지로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라고 믿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이런 기대는 조금 줄어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니체는 또한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려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선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도덕이나 명분 뒤에 숨기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위선을 경계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니체는 강한 인간이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알고 그 욕망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반대로 약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면서 겉으로만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한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위선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이기심을 이해하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완전히 순수한 의도로만 해석하지 않게 된다.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는 관계를 더 냉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통찰이다. 인간은 완벽하게 선하지도 완벽하게 악하지도 않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과 가치 사이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했다.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 욕망을 통해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결국 니체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얼마나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인간의 이기심은 누군가를 해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 힘들 때 니체가 해준 조언,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도 있다.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조차 흐릿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니체 역시 삶의 고통을 깊이 경험했던 철학자였다. 그는 건강 문제로 평생 고통을 겪었고 당대에는 그의 철학이 인정받지 못했다. 외로움 속에서 살았고 오해와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사상을 계속 써내려갔다. 그래서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과하며 얻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이 힘들 때 니체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 첫 번째 조언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니체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삶 속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실패가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삶은 계속 괴롭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니체는 인간이 시련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조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살아간다.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인정, 타인의 기대.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남이 정해준 삶을 따라가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고. 그는 인간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세 번째 조언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억지로 머무르기도 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일 수 있다. 네 번째 조언은 자신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쉽게 정해버린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생각 속에 머문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지금의 자신을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다섯 번째 조언은 삶을 긍정하라는 것이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과거를 후회하고 실패를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니체의 철학은 결코 달콤한 위로를 주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하라고 말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스스로를 넘어서는 인간이 되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더 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종종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니체의 말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진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조언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삶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힘든 인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니체의 가장 강한 메시지이다. 니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진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기대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인간은 완벽하게 선한 존재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항상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그 기대가 바로 상처의 시작일 수 있다고.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다. 각자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도한 기대라고 보았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기대가 많을수록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인간이 종종 타인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고 보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인간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한 인간관계의 또 다른 진실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니체는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 더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니체는 인간이 성장할수록 관계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누군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없으면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관계를 맺는다. 니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진실은 결국 인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현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태도를 강조했다.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균형이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경험하고 상처도 경험한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니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진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인간관계는 더 이상 상처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의 힘.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 생각을 뒤집는다. 그는 말한다. 인간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니체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떨어져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속에 살아간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말하는지, 그 기준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그 기준이 정말 당신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것조차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독은 인간에게 불편한 경험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외롭고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고독 속에서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금씩 깨닫게 된다. 니체는 인간이 종종 대중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다수의 생각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아니라 대중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니체는 이런 인간을 무리 인간이라고 불렀다.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니체는 강한 인간은 반드시 고독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고독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물론 고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바로 그 순간이 성장하는 순간이라고. 대중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든다. 니체 자신도 평생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의 철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고 급진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큰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지만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 결과 오늘날 니체의 철학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고독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깊게 만든다. 자신의 가치관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간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대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결국 니체가 말한 고독의 힘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다. 대중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니체가 말한 고독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인간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니체가 말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늘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상황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면 그저 힘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평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불평 속에 머문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약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불평은 책임을 외부로 밀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조금씩 의욕이 사라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두 번째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질투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누군가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한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자신의 힘을 키우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보았다. 강한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극으로 삼는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타인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성취조차 편안하게 누릴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는 대중의 생각만 따르는 사람이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무리 인간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람을 점점 더 평범하게 만든다. 새로운 생각은 언제나 소수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무리 인간은 그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낯설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도전하기보다 평균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네 번째는 늘 당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도전을 막는 태도가 숨어 있다. 그건 너무 어려울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괜찮잖아. 이 말들은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린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신의 용기를 조금씩 깎아낸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게 된다. 다섯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한다. 상황이 나빠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장의 시작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는 점점 불균형해진다. 누군가는 계속 책임을 떠안고 누군가는 계속 회피한다. 이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지치게 만든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성공도 자신의 것, 실패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드는가?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까지 달라진다. 그래서 니체는 관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도 없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삶을 더 깊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라.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니체의 철학은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삶을 더 강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때로는 멀어지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히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체념이나 수능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가 말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니체는 인간이 종종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지나간 선택을 원망하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생각에 머문다.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과거를 미워한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가?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힌다. 니체는 바로 그 태도를 거부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모르 파티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행복뿐만 아니라 상처까지도 삶의 일부로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 깊어지고 상처를 겪은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고통이 없는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된 삶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묻기보다 이 경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의 차이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를 미워하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묶여 있다. 후회와 원망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하지만 과거를 끌어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발판으로 삼는다. 실패조차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재료로 바꾼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삶의 태도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니체는 인간이 종종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보았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삶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아모르 파티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는 태도이기도 하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은 다른 누구의 삶과도 같지 않다. 그 삶은 오직 당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 삶을 부정하거나 미워하기보다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체에게 강한 인간이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이 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삶에는 때로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니체는 말한다.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더 강해진다고. 아모르 파티는 삶을 향한 깊은 용기이다.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려는 의지.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간다. 결국 아모르 파티는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려는 태도이다. 니체는 인간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살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다. 아모르 파티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완전한 삶을 기꺼이 이끌어안는 태도를 말한다. 실패와 상처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니체가 말한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도망치지 말고 사랑하라. 그 삶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이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하는 스스로를 극복하는 법.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니체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기 극복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우리는 흔히 타인을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한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취. 그러나 니체에게 진짜 승리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인간이라고 그는 보았다.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라.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소심하다고, 나는 게으르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단정한다.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된다. 니체는 그 믿음을 깨라고 말한다. 지금의 당신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 당신은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극복은 먼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약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히려 출발점이다.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극복의 첫걸음이다. 두 번째, 고통을 성장의 조건으로 받아들여라. 니체는 고통 없는 성장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한다. 안정적인 일상, 흔들림 없는 관계, 예측 가능한 미래. 하지만 편안함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깊게 만든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 신중해지고 상처를 겪은 사람은 더 단단해진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자기 극복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선택. 그 선택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세 번째, 무리 속에 자신을 녹이지 마라. 니체는 무리 인간을 경계했다. 다수의 생각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자기 극복은 독립에서 시작된다. 고독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 선택이 곧 자기 극복이다. 네 번째, 책임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종종 상황을 탓한다. 환경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물론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니체는 묻는다. 그 조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극복은 변명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힘이 생긴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면 그 경험은 성장으로 남는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의심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 극복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타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은 편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극복은 깊어진다. 6번째,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라. 니체는 인간을 과도기적 존재라고 보았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체된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 작은 반복이 극복이다. 자기 극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하루의 태도를 바꾸는 일, 미루던 일을 시작하는 일, 두려웠던 말을 꺼내는 일. 이 사소한 결단들이 쌓여 결국 사람을 바꾼다. 7번째, 자기 연민을 경계하라. 우리는 힘들 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긴다. 물론 위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오래 머물면 의지는 약해진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보호할 때 성장은 멈춘다고 보았다. 극복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해지는 일이다. 물론 냉혹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추지도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극복은 끝이 없는 과정이다.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또 다른 한계를 만나고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인간은 더 넓어진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매 순간 스스로를 넘어서려는 사람이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서는 사람이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독을 감수하며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스스로를 극복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나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편안함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금 더 나아갈 것인가? 자기 극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이 쌓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일으켜 세운다. 당신 안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힘이 있다. 그 힘은 타인을 이길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넘어서려 할 때 드러난다. 스스로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무리 속에 섞이지 마라. 니체의 냉정한 조언.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다수의 의견과 비슷할 때 마음이 편해진다.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정감. 하지만 니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경고한다. 무리 속의 안정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니체가 말한 무리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다수가 옳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고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을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 미움받지 않는 것이다. 혼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 속에 섞이는 순간 당신의 개성은 조금씩 희미해진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니체는 묻는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빌려 쓰고 있는가? 우리는 의견을 말할 때조차 타인의 반응을 먼저 떠올린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비판받지 않을까? 눈 밖에 나지 않을까?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한 말만 하게 된다. 하지만 강한 인간은 다르다. 그는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동의를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고독을 감수할 줄 안다. 고독은 불편하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만 자신의 생각은 선명해진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타인의 시선 없이 선택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이 된다. 무리는 당신에게 위안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빼앗는다. 다 함께 선택한 길이라면 실패해도 덜 아프다. 나 혼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서
당신의 의지는 자라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중은 평균을 원한다. 평균은 안전하다. 튀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다. 하지만 평균에 머무르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닫힌다. 무리 속에 섞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뜻도 아니다. 그 뜻은 단 하나다. 자신의 기준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수의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타인의 삶이 된다. 강한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잃는 것보다 혼자가 되는 것이 덜 위험하다는 것을. 무리는 때로 잔인하다. 다름을 쉽게 배척한다. 질문하는 사람을 불편해한다. 기존의 규칙을 의심하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섞여버린다. 그러나 니체는 말한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존재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이 된다. 당신의 취향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당신의 목표는 정말 당신이 정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모습인가? 무리 속에서 오래 머물수록 그 경계는 흐려진다. 고독은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남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무리에 섞이면 비판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존재감도 줄어든다. 안전은 얻을지 몰라도 자유는 잃는다. 니체의 조언은 냉정하다. 당신이 진정 강해지고 싶다면 대중의 박수보다 자기 확신을 선택하라고. 물론 모든 순간에 혼자 설 수는 없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이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약함이다. 강한 인간은 다수의 의견을 듣되 그 안에 자신을 녹여버리지 않는다. 그는 참고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린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진다. 책임은 무겁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무리 뒤에 숨는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성장한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기 시작한다. 무리 속에 섞이지 마라. 그 말은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특별한 척하라는 말도 아니다. 그저 묻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니체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그는 도전한다. 편안함을 벗어나라고. 다수의 생각을 의심하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고독은 처음에는 낯설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힘이 생긴다.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다. 무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고독 속에서 단단해질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대중은 당신을 평균으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당신은 평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해 태어났다. 무리에 섞이는 순간 당신은 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잃는다. 고독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찾는다. 니체의 냉정한 조언은 단순하다. 강해지고 싶다면 대중 속에서 사라지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지켜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는 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약한 이유, 니체의 경고. 당신이 약한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불편한 선택 대신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도전하기 전에 실패를 먼저 떠올립니다. 행동하기 전에 변명부터 준비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의지는 조금씩 무뎌집니다.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지만 상처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원하지만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니체는 편안함을 경계했습니다. 지나치게 안전한 삶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안정은 필요하지만 안락함에 중독되면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지금도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분함에 머무는 순간 가능성은 닫힙니다. 당신이 약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튀지 않는 말만 합니다. 비판받지 않을 만큼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반복되면 용기는 사라집니다. 니체는 무리 속의 안전을 경계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그는 경멸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태도,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따라가는 습관,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강한 인간은 고독을 감수합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박수가 없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합니다. 당신이 약한 또 하나의 이유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더 빠른 사람을 보며 조급해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며 위축됩니다. SNS 속 화려한 장면들과 자신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뒤처졌다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은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야 할 존재라고. 타인의 속도에 맞추는 순간 당신의 방향은 사라집니다. 약함은 종종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환경이 나빠서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그 조건 속에서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약한 사람은 이유를 찾습니다. 강한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과소평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비하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아직 쓰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인간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자신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미루던 일을 시작하고 두려운 선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강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결단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고통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상처를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성장의 조건이라고, 편안함만으로는 깊어질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성숙해집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힘이 쌓입니다. 니체는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의 안락함이 당신을 무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지금의 변명이 당신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묻습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스스로를 충분히 밀어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쉽게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하고,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선택이 있습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조금 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
오늘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오늘 조금 더 책임지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을 바꿉니다. 니체의 경고는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스스로를 넘어서지 않는 한, 당신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편안함에 머무는 한, 당신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리 속에 숨는 한, 당신은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자신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높은 자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강한 인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조금씩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단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니체의 경고는 깨달음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